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16번 과제를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시작하기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XY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늘 도면은 기역자 형태로, 니은자 형태로 된 부분을 한꺼번에 스케치해도 되고 평면도 부분을 스케치해서 니은자 부분을 추가로 완성해도 되는 과제입니다. 먼저 정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 보면 가장 긴 면의 길이가 102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 수평으로 102mm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휠 마우스를 적당하게 조정하여 크기를 화면을 축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각으로 위쪽으로 90도 방향으로 거리를 10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왼쪽 정면도의 위쪽이 10mm 치수이므로 92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거리는 전체 높이가 40이므로 이쪽에서는 30mm만큼 위쪽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각으로 원점과 일치되게 클릭한 다음 다시 원점에 클릭해서 마무리하면 스케치가 완성됩니다. 길이를 확인해 보면 스케치 길이를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전체 길이가 52mm이므로 돌출을 50mm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돌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돌출대와 상자가 나타나면 거리를 52로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모양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F4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조금씩 회전 눌렀다 뗐다가 하면서 회전시켜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뷰 큐브에 모서리가 3개의 꼭지점이 만나는 모서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홈뷰로 설정하기 위해서 꼭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를 보고 모양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도면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뷰 큐브에서 회전을 통해서 90도 옆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롯을 보면 슬롯의 중심은 중심 대 중심 슬롯으로 작성할 수 있고 반지름은 8이므로 지름은 16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아래에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하고 임의의 위치에서 한 점을 클릭하고 먼저 슬롯의 중심거리 44mm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안쪽 지름 R 8mm이므로 지름은 16mm가 됩니다. 16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바깥쪽 슬롯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슬롯으로 다시 작성해도 되지만 우리는 간격 띄우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된 슬롯의 외형선을 클릭하여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을 14mm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4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다시 거리 값이 14가 되는 것이므로 거리는 반지름 8과 반지름 14이므로 두 수의 차이를 보면 6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슬롯 사이의 거리를 6mm로 주면 됩니다. 자, 이 슬롯을 구속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슬롯은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슬롯의 중심점을 위치해서 구속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슬롯의 평면의 중간점과 슬롯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수평으로 구속시켜 줍니다. 그 다음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오른쪽 모서리를 한번 투영을 하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호와 선을 투영해주면 접선시켜주면 슬롯이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에서 보면 E-R12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원을 스케치하고 적절하게 자르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원을 선택을 하고 반지름이 12mm이므로 지름이 24mm인 원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원의 위치가 슬롯의 왼쪽 중심점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작성한 스케치 24mm 원의 중심과 슬롯의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슬롯의 중심 변과 원을 클릭하여 접선시켜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름 24mm 원을 작성하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슬롯의 첫 번째 중심점과 원의 중심을 클릭하여 수직 구속하고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수평선과 원을 클릭하여 접선 구속시켜줍니다. 자, 이제는 자르기를 해야 되므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선들을 다시 한번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자, 3D 모형에서 이쪽 부분은 잘못 자르면 이 원하고 직선이 접선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경계 구분이 안 되므로 닫힌 영역이 안 표현될 수 있으므로 자르기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모형 돌출을 선택을 하고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영역이 가운데 영역밖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깥 영역까지 돌출을 하려면 지금 형상 투영한 것만으로는 영역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선을 이용해서 잘려진 호에서부터 형상 투영한 선을 따라서 스케치 선을 닫혀 있는 영역으로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출을 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바깥 영역 이 부분과 안쪽 부분 이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집합을 선택해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품처럼 완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안쪽 부분을 자르고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안쪽 부분을 자르고
돌출을 하면 이 영역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은 이 호는 접선 부분과 만나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다시 해보면 바깥 영역과 안쪽 영역을 선택하고 차집합을 선택한 다음 범위는 전체로 설정하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자, 안쪽 부분에 원이 2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90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원은 크기가 2-파이12 드릴 홀이라는 치수를 보면 지름이 12mm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2mm 크기의 원 2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2개의 원은 수직으로 위치함으로 수직 구속을 적용하고 그 다음 왼쪽에서부터는 치수가 20mm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부터는 12mm,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 28mm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구속되었고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과 원의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차집합을 선택한 다음 범위는 전체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목깎기 부분을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목깎기는 우측면도에 보면 2-R8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8mm로 목깎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모형에서 목깎기를 선택하고 목깎기 반지름은 8mm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곳 모서리를 각각 클릭해주면 목깎기가 완성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면에 슬롯 2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에 보면 2- 슬롯 거리가 8mm이고 반지름이 3, 그래서 지름이 6mm인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먼저 슬롯을 선택하고 중심 대 중심에서 슬롯이 같은 이 목깎기와 같은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슬롯을 선택한 다음 목깎기한 반지름을 선택하면 첫 번째 중심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클릭하고 거리는 3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클릭하고 슬롯의 지름은 R3이므로 지름은 거리가 3mm가 아니라 6mm, 8mm입니다. 슬롯 중심 대 중심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거리는 8mm이고 엔터. 슬롯의 지름은 반지름이 3이므로 지름은 6mm인 슬롯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슬롯 선택하고 홀을 찾은 다음 시작점 클릭을 하고 수직으로 8mm 그리고 슬롯의 지름은 6mm를 엔터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스케치한 영역을 각각 클릭한 다음 차집합을 선택하고 범위는 전체로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마지막 보광대 부분입니다. 립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원형이 아니므로
그냥 돌출로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지나가는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자, 두 평면의 사이에 중간 평면을 선택해서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선택한 다음 왼쪽 평면과 뷰 큐브를 돌려서 반대쪽 평면을 클릭하면 중간에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앞쪽 부분에 부분을 임의로 없애주는 F7번을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을 작성해야 하므로 형상 투영을 선택하고 수직선 부분과 선 수평으로 작성되는 부분들의 선을 형상 투영해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끝점에서부터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런 중간점이나 초록색 점에 구속되도록 스케치하면 치수 18을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초록색 특성점을 피해서 선을 작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위쪽 점에서부터 다음 점까지 거리를 18mm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뷰를 눌러보고 F7로 그래픽 슬라이스를 복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을 하고 이 영역을 선택하면 돌출이 생성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정면 우측면도를 보면 보광대의 폭이 6mm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리 범위를 6mm로 입력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대칭으로 가야 하므로 중간 부분을 선택해서 보광대로 6mm로 돌출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출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리브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리브는 이 접촉면이 원형일 때 꽉 채워서 작업을 보강대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리브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리브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브는 3D 모형에서 리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자, 첫 번째 리브를 만들 모형인데 대부분은 스케치 평면의 평행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우리가 작성한 이 스케치 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프로파일을 어느 방향으로 채워질 건가에 따라서 클릭해 보면 채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채워지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두께는 동일하게 6mm를 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면 돌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돌출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작업 평면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가시성을 해제합니다. 자,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자, 비번호 16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16번 과제 작업 3D 부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